자, 수업 시작합니다. 자, 오늘까지만 한 번 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정상적으로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수업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모스펫, 앰플리파이어, 베이직스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이제 거의 같은 스토리를 BJT에 적용합니다. BJT가 모스펫에 대해서 이제 오퍼레이셔널 프린시플이 조금 복잡하고 스몰 시그널 말도 조금 복잡하다고 느껴지는데 먼저 결과적으로 어떤 앰플리파이어건 BJT 앰플리파이어건 지난 시간에 배운 모스펫 앰플리파이어건 하나의 프린시플에 의해서 모든 게 전부 다 해석되고 디스크라이브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지금부터 모스펫 앰플리파이어, BJT 앰플리파이어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와 스몰 시그널을 지난 시간에 했던 모스펫 경우와 패러럴하게 디스커스합니다. 자, 먼저 여기 NPN BJT의 스트럭처를 그린 겁니다. 모스펫은 근본적으로 채널에 같은 세마이컨덕터로 만들어지지만 모스펫은 채널에 의해서 동작하는 디바이스고 BJT는 정션에 의해서 동작하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피직스는 전혀 다르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NPN BJT의 구조는 여기에 N 플러스로 도핑된 이 플러스란 말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도핑됐다는 뜻이고 여기에 P 타입으로 도핑된 세마이컨덕터 그리고 여기 N 타입으로 도핑된 세마이컨덕터를 연결해서 이와 같이 N 플러스 PN 스트럭처로 만든 거죠. 이 각각을 정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 플러스와 P 사이에 정션이 있고 여기 P와 N 사이에 정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각각 리전의 메달 컨택, 알루미늄 같은 메달 컨택을 그래서 단자를 에미터 그리고 가운데 단자를 베이스 그리고 이쪽 단자를 컬렉터라고 부르는 그런 디바이스죠. 자, 이런 디바이스에 사용하는 디바이스 이름이라든가 그리고 터미널의 이름이 이게 마구 지어진 게 아니라 이 디바이스의 오퍼레이셔널 프린시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에미터는 E, 베이스는 B, C는 컬렉터 하는 이제 단자로 불리고 처음에 오픈 서킷 상태를 생각합니다. 오픈 서킷이란 말은 지금 이런 전압들이 연결되지 않은 이 N 플러스 PN이 연결되어 있고 터미널에 어떤 전압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오픈 서킷 상태라 그러면 여기 N 플러스 P가 있기 때문에 밀도차가 있죠. 캐리어의 컨센트레이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일렉트론들이 이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디퓨전 되고 또 여기에 있던 홀들이 디퓨전 되고 그것들이 서로 상대방으로 넘어가서 캔슬링 되고 여기는 N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의 스페이스 차지가 생기고 여기 P에는 마이너스의 스페이스 차지가 생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이쪽으로 디퓨전 돼서 여기에 있던 머저리티 캐리어지는 홀과 리컴비네이션에서 사라지고 여기에 있던 홀들은 이쪽으로 디퓨전 돼서 여기에 많은 일렉트론과 리컴비네이션 돼서 사라지고 여기에는 움직일 수 없는 스페이스 차지만 있는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그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 여기에 어떤 포텐셜 배리어를 만들어서 이쪽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더 이상 이쪽으로 디퓨전되고 이쪽에 있는 홀들이 이쪽으로 더 이상 디퓨전되는 걸 방지하죠. 만약에 그런 포텐셜 배리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있던 모든 일렉트론들이 이쪽으로 가고 홀이 이쪽으로 가고 일렉트론이 이쪽 홀이 이쪽으로 가고 전부 다 이게 뉴트럴라이즈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디퓨전 돼서 스페이스 차지 리전을 만들고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 더 이상의 디퓨전을 방지하는 그래서 어떤 이퀴벌리엄 스테이트가 돼서 일정한 농도가 유지되면서 중요한 건
그러면서 여기 포텐셜 배리어가 생기는 거죠. 그걸 넘는 그 포텐셜 배리어를 오버컴할 수 있는 디바이스만이 이쪽으로 디퓨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에 있는 점선으로 그린 게 오픈 서킷 상태에서 여기 이쪽에 바이어스 전압이 없는 상태에서 포텐셜 배리어를 일렉트론에 대해서 그린 겁니다. 홀에 대해서 그린 게 아니고 일렉트론에 대해서 그리면 여기 점선으로 된 이런 표시가 돼서 이게 그 오픈 서킷 상태에서의 일렉트론에 대한 포텐셜 배리어를 그렸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 포텐셜 배리어를 그걸 넘는 에너지를 가지는 일렉트론만이 이쪽으로 디퓨전 돼서 베이스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런 배리어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 일렉트론 중에 이 배리어를 넘는 일렉트론만이 이쪽으로 가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여기다 전압을 인가합니다. 전압을 인가할 때 PN이 있는데 P 쪽에 플러스를 연결하는 걸 forward bias라 그러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게 에미터 터미널, 베이스 터미널, 컬렉터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는 VB라는 전압으로 forward bias를 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forward bias 돼 있고 그리고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는 forward bias 되기 위해서는 이쪽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이쪽이 플러스니까 reverse bias를 인가합니다. 그래서 이 에미터 베이스 정션 EBG 에미터 베이스 정션은 forward bias 돼 있고 그리고 컬렉터 베이스 정션 CBJ JB는 리버스 바이어스 되어 있고 이런 상태를 액티브 리전이라고 합니다. 액티브 리전. 그래서 그 NPN, BJT가 액티브 리전, 액티브 모드에 있을 때 상황. 내가 이제 간단한 피직스를 생각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전압이 없었을 때 포텐셜 배리어가 이런 모양이었다면 이제 여기 VB를 인가하면 이 forward bias 된 상황에서는 포텐셜 배리어가 VB만큼 작아집니다. 작아지고 여기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하면 포텐셜 배리어가 VCB만큼 여기에 인가된 리버스 전압만큼 커집니다.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낮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렉트론들이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서 일렉트론들이 이쪽에서 베이스에서 디퓨전 됩니다.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로 마치 여러분들 연기가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이쪽으로 디퓨전 됩니다. 디퓨전 돼서 굉장히 많은 일렉트론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여기에 일렉트론이 오게 되면 리버스 바이어스에 의해서 일렉트론이 못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강하게 리버스 바이어스 돼 있으면 이쪽에 굉장히 강한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 작용해서 존재해서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그래서 이 플러스란 말은 일렉트론 입장에서 보면 네거티브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큰 이 포텐셜 배리어의 어떤 절벽 같은 게 생깁니다. 절벽. 그래서 여기까지 밀려왔던 일렉트론들은 여기 존재하는 강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전부 다 스왑됩니다. 비로 쓸려가듯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듯이 전부 다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프리 오브 차지 뭐 굉장히 쉽게 모든 것들이 이쪽으로 떨어져서 여기에 있는 일렉트론들은 컬렉터 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컬렉터 됩니다. 그래서 에미터에서는 캐리어를 방출하고 베이스에서는 캐리어가 지나가고 그리고 컬렉터는 여기 CBJ에 무사히 도착한 이 캐리어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컬렉트 하는 게 그 기본적인 동작 원리입니다. 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일렉트론들의 무브먼트를 그린 거고 여기에 있는 홀드의 무브먼트를 그린 겁니다. 처음에 이 전압이 낮아졌으니까 굉장히 많은 일렉트론들이 이쪽으로 인젝트돼서 이 베이스 영역을 디퓨전 돼 가는데 일부는 여기에 많은 홀들과 리콤비네이션 돼서 사라지고 대부분이 무사히 컬렉터 리전에 이르게 되고 컬렉터 리전에 이르면 이 포텐셜 배리어에서 스왑됩니다. 자, 베이스 영역에서 보면 여기에 있던 홀들이 홀은 반대 방향이죠. 이 포텐셜 배리어를 그린다면 반대의 그림이 되는데 홀들이 이쪽으로 인젝트되고
또 여기서 일렉트론이 가면서 리컴비네이션 사라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홀들이 이쪽으로 유입돼야죠. 그래서 여기 리컴바인드 일렉트로닌스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홀들이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여기에 도착한 일렉트론들은 전부 다 여기서 수액되면서 컬렉트 되면서 컬렉터 커런을 이룹니다. 그래서 에미터 커런에 두 가지 컴포넌이 있는데, 인젝티드 일렉트론에 의한 컴포넌, 그리고 또 이 베이스에서 넘어오는 인젝티드 홀에 의한 컴포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베이스 커런은 그것도 두 가지 컴포넌인데, 하나는 이 인젝트된 홀에 의한 커런, 또 하나는 리컴바인드된 일렉트론을 보충하는 데 사용된 홀. 그래서 그리고 컬렉터 커런은 여기에 도달한 일렉트론들이 수액되면서 형성되는 커런. 그래서 세 개의 커런 컴포넌이 있고, 커런의 디렉션을 본다면 IE는 일렉트론이 이렇게 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커런이 흐르고 두 개의 합의해서 이렇게 되고, 베이스 커런은 홀들의 방향과 일렉트론의 반대 방향, 그래서 베이스 커런이 흘러들어가고, 이 일렉트론도 이쪽으로 가니까 컬렉터 커런은 이쪽 방향으로 흐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IE, IB, IC 세 개의 컴포넌이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 이게 전부 다 여기서 인젝티드된 일렉트론이나 인젝트된 홀에 비례합니다. 많은 일렉트론들이 인젝트돼야만 여기 디퓨전되는 커런이 많아지고, 그리고 인젝티드 홀에 비례하고, 또한 여기 인젝티드 일렉트론이 많아야 무사히 여기까지 거쳐서 이 CBJ에 도착해서 컬렉트되는 커런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모든 커런이 하나의 양에 비례합니다. 뭡니까? 이거에 비례합니다. VB.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VC는 어떤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서 여기에 이런 절벽을, 낭떠러지를 형성하는 데 필요했지만, 일단 여기까지 온 캐리어가 이쪽으로 컬렉트된 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세 개의 커런 컴포넌이 전부 다 하나의 퀀티티에 비례하고, 그 비례하는 모양이 뭡니까? 익스포넨셜이 비례합니다. 여러분들 자연의 대부분이 익스포넨셜에 비례하듯이 이 캐리어의 콘센트레이션도, 인젝트된 캐리어의 콘센트레이션도 여기 인가된 전압의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비례하고, 그것들이 이 I나 IB나 IC에 전부 다 커먼 프로페셔널 컨스탄트로 동작한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IC나 IB나 이것들이 전부 다 VB에 의해서 거번되죠. 다시 얘기하면 이 IC가 이 VCB 또한 아무 상관없이 VB에 의해서 거번됩니다. 세 개의 터미널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커런이 이쪽에 있는 포텐셜 값에 비례하지 않고, 이쪽에 있는 여기 이거에 비례한다면, 이쪽에 비례한다면 그 디바이스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앰플리파이어가 될 수 있죠. BJT가 그런 디바이스고, 모스펫이 이런 디바이스고, 과거에 있었던 진공관이라는 백큐um 튜브 디바이스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고, 미래에 어떤 새로운 디바이스가 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디바이스를 앰플리파이어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앰플리파이어의 기본적인 프린시플은 지난 2시간에 여러분에게 얘기한 그런 식의 프린시플은 모든 앰플리파이어에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스펫 따로, BJ 따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공부할 게 아니라 하나의 프린시플로 이해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습니까? 모스펫 경우를 따져보면 이런 현상, 여기서 이쪽에 이 흐르는 커런이 이거와 관계없이 이쪽 아웃풋 쪽에 있는 전압은 상관없이 인풋 쪽에 있는 전압이나 커런에 비례하게 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뭐였습니까? 핀치오프죠. 핀치오프 이외에는 일정한 커런이 흐른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BJT에서 모스펫에서 핀치오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이 뭡니까? 여기에 컬렉터 베이스 정션에 리버스 바이어스가 되기만 되면,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커런은 이 전압과 아무 상관없이 뭡니까? 이거에 의해서 비례한다. 모스펫 경우엔 모스펫에 있는 뭡니까? 드레인과 소urce 사이에 전압이 커져서 핀치오프만 발생하면 드레인 커런은 드레인과 소urce 사이의 전압과 아무 상관없이 게이트과 소urce 사이에 의해서 비례한다
하는 거와 똑같은 프린시플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 디바이스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여기다 말로 적으면, 글로 쓰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IE와 IB와 IC, 에미터 커런, 베이스 커런, 컬렉터 커런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이 어디에 비례하냐면, 인젝티드 일렉트론, 인젝티드 홀에 비례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비례상수가 비례식이 익스포넨셜 펑션에 비례한다. 2의 VB, divided by VT. VT는 이런 표현식에 의해서 주어지는 K는 볼츠만 컨스탄트, T는 absolute temperature, 여기 E는 electron charge, 이걸 thermal voltage라 그러고 숫자로 바꾸면 상온에서 0.025 볼트가 되는 어떤 컨스탄트입니다. 자, IE가 이거에 비례하고 IB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에미터 쪽에 인젝티드 홀 그리고 recombined electronics고 그 electronics는 인젝티드 일렉트론과 비례하죠. 어디에서 인젝트 됐냐면 어디서 인젝트 됐습니까? From injected electrons from emitter. 여기에 비례하죠. 그리고 IC는 collected electron, reverse bias 된 CBJ에 존재하는 potential 클릭,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에 비례하는데 collected electron은 에미터에서 인젝트된 일렉트론이 많으면 그것도 많아지니까 거기에 비례하고 그래서 injected electrons from emitter에 비례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죠? 그 세 개의 모든 것, 세 개의 커런이 전부 다 커먼 팩터에 비례한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자, 아까 얘기한 걸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에 NPN, BJT의 심볼입니다. 저희가 NPN, BJT의 심볼이고, 여기 V, 어떤 전압을 인가해서 VB가 forward bias, 여기에 어떤 전압을 인가해서 이 전압이 높다면 여기 전압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정션이 리버스 바이어스 돼 있어서 이렇게 액티브 리전에 동작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런 경우에 IB, IC, IE 이 디바이스에 있는 모든 커런이 여기에 커먼 팩터에 비례하고 그래서 IC를 여기다 비례 상수를 설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IC를 IS의 2의 VB divided by VT 이렇게 쓰고 IB도 같은 여기 exponential term에 비례하는데 이것도 비례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IS라면 여기도 어떤 새로운 비례 상수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 비례 상수를 임의로 놓은 게 아니라 IS divided by 베타라는 어떤 컨스탄트를 이용해서 설정했습니다. 이건 여기를 K1으로 놓고 여기를 K2로 놨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임의의 비례상수를 놓을 수 있죠. 그 비례상수의 레이시오를 우리가 베타라고 정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IC도 VB에 exponentially 비례하고 IB도 VB에 exponentially 비례하기 때문에 임의의 비례상수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그 비례상수의 레이시오를 베타라고 쓰면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자,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디바이스에 있는 피직스는 이거 하나죠. 모든 커런이 VB에 익스포넨셜이 비례한다. 라는 피직스가 하나 있고 이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한 겁니다. 데피니션이죠. 베타라는 컨스탄트의 데피니션을 그와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는 디바이스 피직스를 디스크라이브 하는 텀이라면 두 번째 여기 IC와 IB의 관계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디파인한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편하게 쓰기 위해서 디파인 한 거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이건 데피니션입니다. 자, 데피니션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 그래서 IB와 IC의 관계를 표시했고 여기가 IB가 있다면 이 IC는 데피니션에 의해서 베타 IB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정한 겁니다. 베타 IB가 되고 그러면 IE는 당연히 KCl에 의해서 IB와 IC의 합이고 이게 IB고 베타 IB니까 I는 뭡니까? 1 플러스 베타 IB. 이건 당연히 KCl입니다. KCl에 의해서 이와 같이 되고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식이 많이 사용되는데 IC는 베타, IB 이 관계는 IB를 IE와 관계하면 IB는 IE 디바이드 바이 1 플러스 베타.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같이 연립하면 이런 표현식을 얻을 수 있고 IC는 베타 디바이드 바이 1 플러스 베타의 IE라는 또 하나의 식을 얻을 수 있고 이 식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식에 의해서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고 이 파라미터를 베타 디바이드 바이 1 플러스 베타를 알파라는 컨스탄트로 디파인했습니다. 그래서 IC는 알파 I이고 알파는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베타가 1보다 굉장히 큽니다. 크게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이게 1보다 굉장히 크다면 2를 무시할 수 있고 알파는 1에 가깝게 된다. 됐습니까? 이게 BJT에 있는 어떤 피직스와 데피니션과 KCl을 이용한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IB는 이와 같이 IC 디바이드 바이 베타고 컨스탄트고 그래서 IB는 뭡니까? IB는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에 베타를 곱하면 IC가 되고 그래서 IC의 중요한 특징이 VB에만 관계되고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 이 전압이 VC이라면 VC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여기에 VB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가 앰플리파이어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알파는 이렇게 디파인되어 있고 자 여기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VB가 이 전압이 이제 포워드 바이어스 되어 있는데 포워드 바이어스 된 정션의 VI 특성을 보면 이렇게 돼 익스포넨셜 커브입니다. 이 이퀘이션 이렇게 주어지지만 이게 정확한 익스포넨셜 펑션의 이퀘이션이지만 이걸 그래프로 옮기면 처음에는 거의 커런이 흐르지 않다가 어느 순간 커런이 급격히 흐르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이 VB이고 이 커런이 IB라면 VB에 따라서 IB가 결정되지만 물론 그렇게 결정되지만 이 VB가 0.7이란 특정한 전압을 중심으로 이 영역에 0.7이 되면 굉장히 많은 커런이 흐르게 되고 여기 커런이 아주 많이 변화해도 여기 전압은 0.7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forward bias 되어 있다면 여기 VB 전압은 얼마입니까? 0.7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이래서 forward bias 된 정션이 0.7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 익스포넨셜 커브의 특성에 의해서 어프로키메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R이 없이 여러분들이 0.7보다 훨씬 큰 전압, 조금 큰 전압, 1V를 증가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 1까지 가긴 가는데 어마어마한 커런이 흐르게 되죠. 그렇다면 그 BJT는 파괴됩니다.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리지스탄스를 인가하면 이 전압이 1V가 되더라도 0.3은 여기에 걸리고 0.7만이 여기에 걸려서 여기에 어떤 원하는 커런이 흐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커런은 이 전압 마이너스 0.7 디바이드 바이 여기에 있는 리지스탄스가 RB라면 RB에서 컨트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 임의의 커런, 여기 전압은 0.7이고 여기 굉장히 큰 커런이 흐를 수 있다.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리지스탄스로 일정한 커런을 컨트롤합니다. 이게 커런이 파이나이트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래서 앰플리파이어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린시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앰플리파이어로 사용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모스펫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런 컨피그레이션에서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VB에 DC와 AC가 인가되고 이렇게 그리면 이 전압은 0.7 근처에 있어야 되죠. 만약에 훨씬 큰 전압 2V가 있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리지스탄스가 필요해야만 여기에 0 있고 그래야만 여기 0.7이 인가돼서 어느 원하는 커런을 할 수 있습니다. VB가 DC와 AC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친 밸류는 still 0.7에 굉장히 가까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커런이 IC라면 IC도 DC와 AC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이 컬렉터의 전압을 V, 스몰 v, 라지 O 하고 하면 VO는 DC와 AC로 포함되겠죠. 그래서 DC 텀과 AC 텀으로 구분할 수 있고 VO는 이 전압은 당연히 이 전압에서 여기에서 드랍을 뺀 거고 그래서 여기 써 있는데도 VCC-IC-RC인데 IC를 DC와 AC로 쓰면 모스펫 경우와 마찬가지로 DC와 AC로 구분할 수 있고 AC만 줄인다면 AC만 익스트랙 하는 방법은 여기다 캐파시터를 넣으면 여기에 AC만 나오게 되고 AC끼리의 관계식이 마이너스 IC, RC가 되고 그래서 이게 인터미디엇 이퀘이션이고 자 그런데 이 밸류가 굉장히 크게 할 수 있습니다. IC는 이런 전압이라는가 어떤 디바이스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RC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크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컬렉터 베이스 정션이 리버스 바이어스만 돼 있다면 그래서 이 디바이스가 액티브 리전에 있다면 이 RC를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다. 그래서 VO가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다.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다. 리버스 바이어스 됐습니다. 자, 이걸 그래피컬리 나타납니다. 그래피컬리 모스펫 경우와 마찬가지죠. VB가 DC와 AC가 있을 때 IC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여기 IC에 비례함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걸 연장한 선으로 이어서 여기 IC를 그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VB와 IC가 모양이 같습니다. 이게 익스포넨셜 커브이기 때문에 모양이 일부 다를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좁다면 즉 여기 VB가 변화폭이 굉장히 작다면 이걸 직선으로 그릴 수 있고 직선으로 그리다면 VB와 IC가 같은 모양입니다. 이 얘기는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이 VB에 비례하는 어떤 AB라는 비례상수로 표시할 수 있고 이걸 그리면 이걸 얘기한 앰플리케이션이고 사인 인버전 마이너스 때문에 이 디렉션 때문에 이와 같이 되는 그래서 앰플리케이션 with sign inversion 이라는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VB DC 전압은 물론 0.7 근처에 있습니다. 근처고 IC 이와 같이 되고 자, 스몰 시그널 마들링에 대한 얘기합니다. 자, 스몰 시그널 마들은 이 익스포넨셜 커브 대신에 여기를 지나는 탄젠셜 라인 세그먼트로 대체하는 거고 탄젠셜 라인 세그먼트는 여기에서의 슬롭을 갖는 직선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지금 VB가 변화할 때 IC가 변화하는데 AC 컴포넌트끼리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스몰 시그널 마들링 for BJT에서 첫 번째 파라미터가 VB와 IC의 관계
AC 컴포넌트의 관계, 이걸 트랜스 컨덕턴스 GM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스펫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과 똑같은 이유로 이걸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부르고, 이 그림으로 나타나면 여기 VB가 있을 때 이거 대신에 이 점을 지나는 슬롭을 이용한 탄젠셜 라인 컴포넌트로 세그먼트로 이용해서 이와 같이, 그리고 여기에서 슬롭이 GM이라면 IC는 GMVB가 되는 첫 번째 이퀘이션 넘버 1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에라입니다. 이 부분이 에라죠. 그래서 에라를 찾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익스커션이, 데비에이션이 이 VB DC 밸류에서 실린 AC의 매그니튜드가 DC의 밸류보다 굉장히 작아야 된다는 이건 뭡니까? 스몰 시그널 어썸션 하에서 모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슬롭을 구해서, 그래서 슬롭을 GM이라 그러고 슬롭을 구해서 이렇게 여기다 구하고 여기 이퀘이션이 있죠. 그리고 그 슬롭을 VB가 특정한 VB라는 어떤 특정한 밸류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면 IC 디바이드 바이 VT로 결정이 되고, IC는 이 볼티지 커런 이퀘이션에서 VB가 컨스탄트인 DC 밸류일 때 이밸류에이션한 IS의 2의 VB 디바이드 바이 VT로 됩니다. GM이란 파라미터를 모스펫에서도 디라이브했고 지금 BJT에서도 디라이브했는데 뭐 과정은 비슷하지만 결과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모스펫 경우에 GM이 여기 VGS 게이트과 소스 사이에 있는 전압에 비례했고, 이 경우는 컬렉터 커런 IC에 비례하죠. 그래서 이 BJT를 커런 드리븐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모스펫 경우엔 뭐였습니까? 볼티지 드리븐 디바이스. 그 의미는 모스펫을 익사이트하기 위해서 게이트과 소스에 뭘 인가합니까? 전원만 인가하죠. 커런은 지로입니다. BJT 경우엔 커런이 흘러야만, IB가 흘러야만 모든 오퍼레이션이 발생해서 이거를 커런 드리븐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커런 드리븐 디바이스라고 모스펫 경우와는 조금 다른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관계식 IC는 VB에 비례하고 비례상수는 GM이죠. 우리가 지금 VB와 IC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파라미터가 트랜스 컨덕턴스고, 다시 한번 쓰면 GM이란 트랜스 컨덕턴스는 IC 디바이드 바이 VT, VT도 컨스탄트죠. 터멀 볼티지라는 컨스탄트고, 이런 조건 하에서 모든 얘기를 하므로 스몰 시그널 어썸션이 필요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VB와 IC의 관계, 이때 만들어지는 파라미터를 트랜스 컨덕턴스 GM이라고 합니다. 자, IC가 VB에 의해서 비례하고 비례상수가 이 트랜스 컨덕턴스였는데, IC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IC가 VB에 의해서만 지금 결정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IC가 VB뿐만 아니라 VC에 의해서도 결정이 됩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 부릅니까? 베이스 위스 마듈레이션, 모스펫 경우엔 채널 랭스 마듈레이션과 유사한 현상이 여기에서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합니다. 자, 여기 NPN BJT가 있는데, 이렇게 NPN BJT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N 플러스고 여기는 자 위에다 쓰겠습니다. N 플러스 P N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forward bias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forward bias 되어 있습니다. VB에 의해서 forward bias 되어 있고, 여기
VC의 VCB.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 돼 있죠.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보면 IB가 결정되면 여기 그림에 의하면 이 식에 의하면 IC는 베타 IB입니다. 그래서 IB가 결정되면 어떤 IB가 결정되면 IC는 일정하게 예를 들면 이 어느 IB가 특정한 IB가 있을 때 IC는 베타 IB라는 이런 일정한 밸류로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 IC는 베타 IB 이거와 아무 상관없이 일정한 밸류를 유지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액티브 리전에 있으면 IC는 이 전압에 아무 상관없이 이쪽이 VC입니다. 일정한 밸류 베타 IB라는 값으로 IC가 결정된다라는 게 지금까지 얘기였는데 이제 새로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VCE를 증가시키면 이걸 증가시키면 VC2의 전압도 증가합니다. 이게 일정하고 이게 커지면 전체 전압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 전압이 커지면 여기에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 있는데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 여기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게 P가 굉장히 농도가 낮습니다. 농도가 낮은 쪽으로 많이 침투되고 스미어되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N 플러스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 이쪽으로 대부분 이쪽으로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 스미어됩니다. 퍼져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전압이 증가하면 VCB가 증가하면 즉 VCE가 이게 증가하면 이게 증가하죠. VCE가 증가한다면 여기에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 증가하고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 증가하면 여기 이펙티브한 베이스 위스트가 감소하고 베이스 위스트가 감소하면 여기에 인젝트된 홀들이 처음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땐 리컴비네이션이 많이 됐다면 이제는 이동거리가 짧으니까 리컴비네이션이 줄어들고 그래서 리컴비네이션이 적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일렉트론들이 여기까지 도달을 했다고 가정하면 여기엔 굉장히 강한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합니다. 여기 일렉트릭 필드에서 이게 모든 게 수입되고 프리 오브 차지 아무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이쪽으로 컬렉터 가기 때문에 리컴비네이션 되는 게 적어졌기 때문에 컬렉터 커런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되죠.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호라이전탈 라인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슬롭을 가지고 증가하게 됩니다. 즉 이 VC가 변화하면 VC가 어떤 VC란 DC 밸류를 가지고 여기에 AC적으로 증가한다면 그때 IC도 여기서 주어지는 컨스탄트가 아니라 이런 슬롭이 있기 때문에 슬롭에 곱해지는 어떤 비례하는 IC 컴포넌트가 생기고 그 컴포넌트를 캐릭터라이즈하기 위해서 여기에 슬롭을 1/RO라고 계산하고 이 슬롭을 여러분들 1학기 때 한 대로 조금 계산해 보면 그 슬롭이 VA 디바이드 바이 IC라는 밸류로 주어지는데 IC는 VB만 했었을 때 이 밸류가 IC고 그리고 여기는 VA는 이 직선을 이렇게 연장했을 때 여기에 만나는 가상적인 밸류를 VA라고 부르고 그 전압을 얼리 볼티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커브가 이런 직선이 아니라 여기에 슬롭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쪽 오리진에 가게 되면 이 VC가 굉장히 작으면 이거 픽스돼 있죠. 여기도 forward bias, 여기도 forward bias 돼 있는 새로운 오퍼레이셔널 모드인 saturation 리전에 있기 때문에 이쪽의 커브는 이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이렇게 된다. saturation 리전 됐습니까? 자, 이건 IB가 특정한 IB일 때 커브고 만약에 이런 현상을 채널 랭면합니다. 베이스 위스 마듀레이션 이런 현상을 자, 그리고 그래서 VC는
IC는 여기에 VC에 관계되고 이 비례상수가 1/R0를 아웃풋 디스턴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VC가 아웃풋 쪽에 있고 IC도 아웃풋 쪽에 흐르는 커런이고 요새 디멘전이 리지스탄스이기 때문에 아웃풋 디스턴스라고 부르고 표현식은 자 이걸 직접 여기서는 디라이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자회로 1 교과서를 클래스 렉처를 참조하면 이렇게 되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뭡니까? 여긴 직선이죠. 여긴 리니어한 직선입니다. 슬롭이 항상 일정합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파라미터로서 VC와 IC의 관계를 디스크라이브하는 아웃풋 디스턴스를 구했고 또 하나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리고 근본적으로 BJT와 모스펫이 다르고 BJT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그 이유인데 IB가 그러죠. IB. 베이스적의 커런이 흐릅니다. 모스펫 경우엔 게이트 커런은 얼마였습니까? IG는 항상 0였죠. 그런데 모스펫 경우엔 BJT 경우엔 IB가 흐르고 그래서 IB와 VB와의 관계, VB와 IB의 관계를 베이스 쪽에 디파인된 파라미터고 디멘전이 커런이고 볼티지이므로 리지스탄스 R파이라고 합니다. R파이라고 부르는 파라미터는 여기에 VB가 변화할 때 IB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거고 이퀘이션이 이미 주어졌죠. IB도 VB의 익스포넨셜에 비례하고 비례상수가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아까 똑같은 스몰 시그널 어썸션 하에서 리니어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은 여기에 슬롭을 구하는 거고 슬롭을 이 식을 미분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VB가 DC, VBN 밸류에서 이밸류에이션하면 알파이는 VT 디바이드 바이 IB 베이스 커런 IB로 주어지고 IB는 이 이퀘이션에 DC만 있는 거죠. IS 디바이드 바이 베타의 2의 VBE 디바이드 바이 VT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이 전압은 VB는 항상 포워드 바이어스 되어 있기 때문에 0.7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결과적으로 IB는 VB 디바이드 바이 R파이는 조금 전에 얘기한 VT 디바이드 바이 IB는 물론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지금 이퀘이션 3개가 있습니다. 이퀘이션 3, 그 전에 이퀘이션 2, IC와 VC와의 관계, 이퀘이션 넘버 1, IC와 VB의 관계. 그래서 이 3개의 이퀘이션을 2개의 이퀘이션으로 줄일 수가 있죠. 자, 여기 이퀘이션을 보면 IC는 VB에 의한 텀, GMVB가 있고 IC는 VC에 의한 컨트리뷰션, 여기 텀이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가 트랜스 컨덕턴스, 이 파라미터가 아웃풋 레지스턴스고 있고 IB를 따로 생각하면 IB는 VB 디바이드 바이 RP라는 또 하나의 텀이 있죠. 그래서 모스펫 경우엔 이거 없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스몰 시그널을 만들었는데 이 BJT 경우엔 또 하나의 이퀘이션이 있어요. IB. 그래서 이 2개의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어떤 식도 스몰 시그널 모델이 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를 다시 한번 적으면 이와 같이 IC 디바이드 바이 VT, VT 디바이드 바이 IP, VA 디바이드 바이 IC 이거를 트랜스 컨덕턴스, 베이스 리지스턴스, 아웃풋 리지스턴스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전압은 VT거나 온도에서 결정되는 컨스탄트인 더멀 볼티지이거나 아니면 디바이스에서 결정되는 얼리 볼티지에서 결정되고 나머지들은 IC, IB는 뭡니까? 오퍼레이팅 포인트에서 결정되는 바이어스 커런에서 결정됩니다. 자, 서킷 마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서킷 마들이 많이 사용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서킷 마들, 이게 파이, 영문자, 소문자 파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파이 마들이라 부르고, 여기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리지스탄스도 있고 여기 커런 소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마들을 보고 이 마들이 만족하는 이퀘이션을 세운다면 IC는 두 개의 텀이죠. 하나는 GMVB Dependent Current Source에 의한 텀이 있고, 이 IC는 여기 전압이 VC라면 VC 디바이드 바이 R로 라는 또 하나의 텀이 있죠. 그래서 IC는 두 개의 텀으로 되어 있고, IB는 당연히 여기 커런은 VB 디바이드 바이 R 파이. 그래서 이 두 개의 이퀘이션이 전 페이지에 있었던 이 디바이스의 서킷 이퀘이션을 만족함으로 분명히 발리드한 서킷 마들입니다. 파이 마들. 자, 또 하나의 마들이 있습니다. T 마들입니다. T 마들. T 마들은 이제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T자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T 마들이라고 부르고, 이 마들의 모양도 다르고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들도 전부 다른데, 이 마델과 이 마델은 완전히 같은 마델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게 어떻게 같은지를 이 마들이 만족하는 이퀘이션을 디라이브해서 IC를 쭉 계산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표현식과 같고, GMVV 플러스 VC 디바이드 바이 R0가 같고, 이 IB를 이 마들에 의해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VB 알파에 같고, 그래서 이 이퀘이션과 같으므로 두 개가 같은 마들이고, 그 마들이 BJT의 오리지널 서킷 이퀘이션과 같으므로 BJT의 스몰 시그널 마들이 되는 건 당연하죠. 자, 확인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IE는 요 그림에 의해서 I는 여기에 흐르는 커런이죠. 여기에 R이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R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R파이 베이스 리지스턴스 디바이드 바이 1 플러스 베타. 한 파라미터가 R이고, 이건 데피니션이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걸 조금 이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R가 에미터 리지스턴스가 있으므로 I는 VB 디바이드 바이 RE가 됩니다. RE. 자, 그리고 이 마들에 어떻게 디파인 되면, 여기가 I가 흐른다면 여기 알파 I라는 커런이 흐르고, 이 커런에서 결정되는 알파 IE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알파란 파라미터는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 정의했죠. IC와 IE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 알파라는 파라미터. 이거 새로운 정의가 아니라 아까 이미 했던 정의를 이용하고 이걸 이용해서, 이게 파이 마델이고, 파이 마델이 이렇게 됐는데, 파이 마델이 오리지널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거를 이렇게 드라이브 할 수 있습니다. 자, IC는 두 개의 컴포넌이 있죠. 이 알파 I란 컴포넌이 있고, 그리고 이 VC를 이 리지스탄스로 나눈 또 하나의 컴포넌이 있고, 자, 이와 같이 되고, 알파는 베타 플러스 디바이드 바이 1 플러스 베타고, IE는 여기 있는 대로 VB 디바이드 바이 RE 이렇게 되고,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고, VB RE는 이 식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이거 캔슬되고, 이 베타 디바이드 바이 R 파이가 베타 디바이드 바이 R 파이가 GM입니다. 이 파라미터에 대한 얘기도 조금 이따 다시 하거나, 지금까지 관계를 이용하면 이게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JT에서는 알파, 베타 등등이 있지만, 그것들이 전부 다 커먼 익스포넨셜 텀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부 다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나만 알면 다 알게 됩니다. IB를 알면 IE나 IC는 전부 다 알파, 베타에 의해서 관계되기 때문에 전부 다 알 수 있고, 이렇게 쓰면 이 식이 이 식과 같고 이거와 같고, 오리지널 BJT 서킷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걸 알 수 있고, IB는 여기에 KCL을 적용하면 IB는 이 커런에서 이걸 뺀게 되고 이렇게 표시되고, 1 마이너스 알파가 이거죠.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이거 사라지고 여기 VB 디바이드 바이 알파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이퀘이션과 같기 때문에 두 개의 서킷 마들이 완전히 같고, 자, 알파이와 알리와의 관계, 요 이퀘이션 한번 확인해 봅니다. 알파이는 조금 전에 정의에 의해서 베이스 리스탄스 정의에 의해서 VB 디바이드 바이 IB였죠. 그래서 VB 디바이드 바이 IB와 IE의 관계는 1 플러스 베타 관계가 있고 I 디바이드 바이 1 플러스 베타.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V B I의 1 플러스 베타를 여기다 끄집어내면 VB 디바이드 바이 I가 뭡니까? 이게 R이었죠. R의 정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R이라고 그런다면 하나의 데리베이션이고 뭐 어떤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이 이퀘이션이 성립하는 걸, 관계식이 만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BJT 파라미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걸 이제 정리해 보면 이게 이제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 단지 알파, 베타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파라미터들이 알파이, GM, 알리, RO 등등의 파라미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 BJT 파라미터는 VB가 시작이었고 그러나 VB가 있으면 IB가 발생합니다. IB. 그래서 IB가 시작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IB. 그래서 커런 드리븐 디바이스고 그러면 IC는 베타 IB가 되고 I는 여기 1 플러스 베타 IB가 되고 그리고 두 개의 관계식을 정리하면 I는 이와 같이 되고 이 파라미터를 알파라고 정의하고 알파는 1에 가깝고 그래서 IC는 베타 IB, I는 1 플러스 베타 IB, IC는 알파 IE 이 세 개의 터미널 커런의 관계식이 주어지고 RE와 알파의 관계식 그래서 알파이는 RE의 1 플러스 베타만큼 된다. 그리고 이 여기에 있는 GM과 알파이와 RE와의 관계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하나의 이퀘이션에 의해서 모든 게 디라이브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고 여기 GM과 알파이는 인버스 관계가 있죠. 이게 트랜스 컨덕턴스니까 여기 리지스탄스가 와야 되고 베이스 쪽에 있으므로 알파이이고 여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베타죠. 베타. 왜냐하면 IC와 IB를 나타나는 베이스 커런과 컬렉터 커런의 관계식 베이스 커런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도 베이스 리지스탄스고 베이스 커런. 그래서 두 개 다 베이스에 관련된 거. 그래서 베타 디바이드 알파이라고 여러분이 뭐 기억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트랜스 컨덕턴스가 있죠. 그래서 트랜스 컨덕턴스는 리지스탄스의 역수고 이게 에미터 쪽에 관련되어 있고 알파는 뭡니까? IC와 IE의 관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로 여기 알파가 나타나는 건 어떤 의미로 당연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를 이용해서 뭐 정의를 이용해서 물론 다 같이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있고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 알파이는 베이스 쪽에 있는 리지스탄스고 리지스탄스이기 때문에 어떤 전압을 커런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게 베이스 리지스탄스이므로 베이스 커런.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 서멀 볼티지입니다. 서멀 볼티지. 그리고 GM은 트랜스 컨덕턴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서멀 볼티지가 분모에 오고 분자의 커런. 근데 GM은 컬렉터 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IC. 그렇죠? RE는 리지스탄스입니다. 그래서 에미터 리지스탄스이기 때문에 에미터 쪽에 있는 IE 여기 있는 전압은 항상 서멀 볼티지가 오게 되고 RO는 리지스탄스이므로 그리고 컬렉터 커런에 관계되는 아웃풋 리지스탄스이므로 IC 분모에 오고 분자에는 이 경우는 얼리 볼티지.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한 번만 이렇게 하면 이걸 따로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디파인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파라미터의 관계는 뭐 AC건 DC건 AC와 DC가 합쳐 있건 거기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지만 이게 이제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 보면 스몰 시그널 컴포넌트에 관계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걸 BJT 마들링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VB가 DC와 AC 컴포넌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C 컴포넌트 VB에 의해서 IB의 AC 컴포넌트이 발생하고 IB의 AC 컴포넌트이 IC의 AC 컴포넌트, IE의 AC 컴포넌트과 어떻게 비례하는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스몰 시그널 마들, T 마들이죠. T 마들. 자, 정의에 의해서 여기 VB가 인가되면 RE라는 파라미터, 에미터 레지스탄스 I 디바이드 바이 VT 인 파라미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IE가 전압이 있고 레지스탄스가 있으니까 이와 같이 커런이 흐르게 됩니다. 커런이 흐르게 되고, 이 커런은 1 플러스 베타 IB로 표시되는 건 이 알파, 여기 알파 IC가 흐르는데, 알파 IC는 알파란 파라미터를 이용하면 베타의 1 플러스 베타, 그리고 IC는 IE죠. 그래서 IE 대신에 I가 1 플러스 베타 IB인 관계를 이용하면 베타의 1 플러스 베타 I는 1 플러스 베타 IB, 그래서 베타 IB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IC는 처음부터 뭐였습니까? 베타 IB였죠. 우리가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베타 IB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걸 쓰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IB는 이 관계에 의해서 I를 1 플러스 베타로 나눈 거라고 뭐 당연히 그와 같이 드라이브 할 수 있고, 그리고 RE는 VT 디바이드 바이 I, 미안합니다. 이거 I 디바이드 바이 VT가 아니라 이거의 인버스죠. 됐습니까? 자, 이 알파이를 한번 또 드라이브 해봅니다. 이 BJT 파라미터는 이게 돌고 도는 겁니다. 사실은 VB 디바이드 바이 IB가 되고, 다시 쓰면 VB의 I의 IB와 I의 관계 1 플러스 베타의 관계가 있고, 1 플러스 베타 VB IE, 그래서 1 플러스 베타 RE로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 디바이스를 이용한 프랙티컬 앰플리파이어 이그젬플을 2개만 들고, 지금까지 드라이브했던 특히 T마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이 앰플리파이어의 개인을 알 수 있는가, 지난번에 모스펫, 지난 시간에 모스펫 경우와 유사한 방법으로 어나라시스를 확인해 봅니다. 자, 그래서 앰플리파이어 examples, common emitter amplifier with RE, 그죠? 이렇게 된 거 common emitter amplifier라 그러고, 여기에 RE라는 에미터 리지스탄스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점이 AC적은 그라운드 돼 있고, 여기에 커런 소스를 이용해서 바이어스한, 커런에 의해서 바이어스한, 지난번에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모스펫 경우에 설명한 이런 커런 바이어스를 물론 BJT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 리뷰가 끝나면 어떻게 이 커런 소스를 설계하는가, 동작하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에 대한 공부를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궁금해도 그때까지는 잠시 참아주고, 여기에 어떤 일정한 커런, I라는 항상 이 커런을 흘릴 수 있는, 이거와 상관없이 일정한 커런을 흘릴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가 있고, 이 커런에 의해서 바이어스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이 바이어스 서킷, 소스를 연결하고,
이 노드를 연결해서 여기엔 DC에 의한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정하고 여기에 AC를 주입해서 AC를 익스펙하는 앰플리파이어로 동작한다 라고 가정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위해서 이 부분을 뭘로 바꿨습니까? T마들. 그래서 T마들이고, T마들은 여기 아웃풋 디스턴스가 있죠. 사실은 여기 RO라는 파라미터가 있었는데 무시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와 똑같은 이유로 그걸 포함하면 어널리시스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애큐리시의 임프루먼트는 거의 없기 때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한 스몰 시그널 T마들입니다. 스몰 시그널 마들 보면 RC 그라운드, RL 그라운드 이와 같이 돼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알파 I 여기 RL가 있죠. 그래서 RL가 있고 이 스몰 RL는 BJP의 인터널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고 T마달에서 나타나는 파라미터고 여기에 일부에서 인가한 RL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V 시그널부터 여기까지의 전압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 두 개의 단계로 나눠서 어널리시스하고 그래서 두 개의 게인을 곱해서 컴포짓 앰플리파이어의 게인을 구하는 과정은 전과 동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여기 전압이 이 VB에 어떻게 로딩되는가, 얼마나 나타나는가를 이제 해석을 합니다. 모스펫 경우에 이 커런이 지로니까 이쪽을 쳐다볼 필요도 없었죠. 이거에 의해서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IB라는 커런이 흐르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관계되고 그걸 알기 위해서 여기서 들여다보면 리지스탄스가 얼마인가, 여기서 보면 리지스탄스 얼마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VB를 이 전압을 IB로 나누면 여기서 들여다본 리지스탄스죠. 그걸 구합니다. 자, 그걸 구하는 과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VB를 보면 이 VB는 IB가 이 두 개에 흐르는 게 아니라 여기는 IB가 흐르지만 여기는 뭐가 흐릅니까? 1 플러스 베타 IB가 흐르죠. 그래서 1 플러스 베타 IB에 의한 여기에서의 드랍과 여기에서의 드랍을 합쳐 쓴 게 1 플러스 베타 IB란 커런이 흐르고 RE와 RE에서의 드랍을 합친 게 VB가 되고 그 퀀티티를 IB로 나눈 게 RIB가 바로 이쪽에서 들여다본 리스탄스입니다. 이게 나누면 이와 같이 돼서 여기에 존재하는 이 베이스 단자와 에미터 그라운드에 존재하는 모든 리스탄스의 합에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베타배만큼 증폭된 게 나타난다. 가장 중요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러 번 수없이 얘기해요. 이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커런과 이 커런이 다르죠.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있는 디펜던트 커런 소스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없다면 여기서 들어가는 리스탄스는 여기 보이는 거죠.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 추가적인 텀이 있기 때문에 달라지고 여기가 IB면 여기는 1 플러스 베타 IB만큼 커져서 흐르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커런보다 여기에 있는 커런이 작죠. 리스탄스가 커집니다. 얼마나 작습니까? 1 플러스 베타배만큼 작기 때문에 리스탄스는 커져야 되는데 얼마나 커집니까? 1 플러스 베타배만큼 커져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서 본 리스탄스는 이 베이스와 그라운드 사이,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리스탄스의 1 플러스 베타배만큼 멀티플리케이션 돼서 나타나고 그것만 이해한다면 나머지는 모스펫 경우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볼티지 디비전을 구하는데 이 전체의 컴포짓 패러럴 리지스탄스는 이 리지스탄스와 여기 두 개의 합이 아니라 이 두 개의 합에 1 플러스 베타를 곱한 거 패러럴 컴비네이션과 여기에 의한 R 시그널의 볼티지 디비전이 이겁니다. 이거 요 앞에 있는 텀입니다. 이 부분이 그걸 나타낸 거고 수식은 복잡하고 지저분하지만 알고 보면 극히 간단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아웃풋 전압은 알파 I에 의해서 알파 I에 의한 드랍이죠. 그래서 이렇게 흐르고 이 방향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고 알파 I에 의한 그 커런 소스에 의한 여기에서의 드랍이 아웃풋 전압이고 VB는 알파 I에 의한 커런에 의한 여기에서의 드랍이죠. 그래서 그걸 식으로 쓰면 커런의 디렉션
아니면 전압의 폴라리티에 의해서 때문에 마이너스 있고 알파 i의 두 개의 패러럴, 두 개의 리스탄스의 패러럴 컨비네이션, 그리고 여기는 알파 i고 여기는 i이죠. i에 의한 여기에서의 드랍이고, 알파가 1이라면 이게 물론 정확한 식이지만 이 정확한 식보다 이거를 어프록시메이션 한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엔지니어링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1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이 i와 이 i를 캔슬할 수 있죠. 캔슬하고 알파가 1에 가깝고, 이 R2와 여기에 있는 R2를 비교할 때, 이 대문자 R2입니다. R2를 비교할 때 이 R2는 훨씬 크기 때문에 R2보다 훨씬, 이건 굉장히 작은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시할 수 있고 R 시그널도 이 두 개의 리스탄스의 패러럴 컨비네이션보다는 훨씬 작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그러면 이걸 지로라고 생각하면 전체가 1이 되고, 그죠? 1이고 마이너스 남고, 여기는 R2만 남게 되고, 여기는 이거 RC와 RL의 패러럴 컨비네이션만 남게 되고. 이 앰플리파이어의 게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스펫 파라미터와는 아무 상관없이 여기에 있는 세 개의 리스탄스에 의해서 결정되는 굉장히 바람직한 결과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거 R입니다. R2 대문자 R. 됐습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해석도 쉽게 할 수 있지만 디자인을 쉽게 할 수 있죠. 게인을 크게 하고 싶으면, 게인을 컨트롤하고 싶으면 뭘 바꾸면 됩니까? 이걸 바꿔요. 게인을 크게 하면 R2를 작게 하거나, 게인을 작게 하려면 R2를 크게 하거나, 굉장히 쉽게 이 앰플리파이어의 전체 게인을 한 가지 파라미터만 컨트롤하면서 전체 게인을 컨트롤해요. 그 이유는 이 게인 익스프레션이 BJT 파라미터가 어떻게 도중에 다 캔슬되고 이 외부에 있는 리지스탄스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자, 또 하나의 앰플리파이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까와 똑같이 인풋이 있고, 여기에서 아웃풋을 하나 뽑아내고 또 하나의 아웃풋을 뽑아내고, 여기서 아웃풋을 뽑아낸다면 커먼 컬렉터 컨피그레이션이 되고, 여기에서 뽑아낸다면 커먼 에미터가 되죠. 그래서 이 앰플리파이어에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하는가,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구조의 앰플리파이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스몰 시그널 많음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 R2가 존재하고, 여기에 I2가 흐르고, 여기에 흐르는 커런은 알파 I2가 흐른다. BJT의 성질에 의해서 그렇고, 여기 전압을 VB라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업데이트 했어야 되는데, 이 베이스 전압이라고 생각하고, 아까와 똑같이 이 전압이 베이스 전압 VB의 컨트리뷰션은 포션, 그 사이의 개인,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전압과 VO1 사이의 개인, 그리고 이 전압과 VO2 사이의 개인을 구해서 서로 곱해주면 되고, 이 개인을 구하는 방법은 아까와 동일하게 여기에 알파 i가 이렇게 흐르고 여기는 i가 되고, 그래서 여기 이 전압은 알파 i에 한 두 개의 리스탄스의 드랍이고, 여기 전압은 I2가 여기에 있는 리스탄스의 드랍 등등으로 하면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거의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텀은 이 전압이 여기에 나타나는 포션, 이 전압이 여기에 의한 컨트리뷰션이 이와 같이 패러럴 컨비네이션과 R 시그널에 의한 리스탄스로 볼티지 디비전 형태로 주어질 수 있고, 여기서 본 리스탄스는 여기서부터 그라운드까지 존재하는 모든 리스탄스의 1 플러스 베타를 곱한 거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R2와 RL2 숏돼 있고 그라운드에 있으므로 R2와 RL2의 1 플러스 베타 배를 곱한 거와 있는 여기에 RB의 리스탄스의 패러럴 컨비네이션.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R 시그널이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텀은 뭡니까? 이게 제로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텀은 1이 되죠. 1.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0, 1이 되고 네거티브가 필요한 이유는 이 커런의 디렉션 때문에 이 전압의 폴라리티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오게 되고 매그니튜드는 알파 i에 의한 여기에서의 드랍이고 그래서 알파 i에 의한 여기에서의 드랍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전압은 IE에 의한 여기에서의 드랍 그래서 IE에 R2와 RL2를 더한 거 자 이와 같이 되고 IE를 캔슬하고 당연히 캔슬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RL2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다 하는 가정하에서 제로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 V 시그널부터 여기까지 게인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게인도 거의 같은 방법으로 이 부분은 동일하죠. 왜냐하면 이 전압이 여기에 디벨롭되는 포션은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고 자 VB는 IE가 여기에서의 드랍이죠.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가 되고 VO2는 IE에 의한 드랍인데 여기에 의한 거 밑에 있는 RL2만에서의 드랍이기 때문에 여기에 RL2가 오게 되고 자 이거 1로 간주하고 아까처럼 1로 어프록시메이션하고 이걸 무시하면 캔슬되고 이 볼티지 게인은 대략 얼마입니까? 1에 가깝죠. 1에 가깝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BJT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그래서 BJT에 대한 자세한 어널리스는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1의 내용을 참고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바라는 건 BJT건 모스펫이건 사실은 거의 같은 프린시플에 의해서 동작하고 거기 해석도 사실은 거의 같습니다. 모스펫의 경우엔 게이트의 커런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마치 투 터미널 디바이스처럼 동작을 하고 이 BJT는 베이스 커런이 있기 때문에 터미널이 3개고 알파, 베타가 있어서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똑같은 프린시플에 의해서 동작한다 하는 걸 이해를 합니다. 자, 한 1, 2분 동안 여러분에게 나눠준 나머지 핸드아웃에 대한 얘기 간단히 합니다. 자, 처음에 실라버스 봅니다. 실라버스. 자, 중요한 게 클래스 체인지입니다. 그 테스트 앤 헬프 세션스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전에 파이널 이그잼 전에 시간을 어레인지해서 장소는 분명히 여길 겁니다. 지금까지 출제했던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풀이를 하고 자 그건 마찬가지고 중요한 게 두 번째 있는 클래스 체인지입니다. 근데 가능하면 결강도 안 하고 보강도 안 하는데 불가피하게 11월 첫째 주에 출장을 갑니다. 해외 출장을 가기 때문에 그때는 수업을 할 수 없고 그 대신 토요일 날, 첫 번째 주 토요일 그리고 두 번째 주 토요일 거기 있는 시간에 이 자리에서 메이크업 클래스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피스파이스 랩 저희 토요일에 수업 응? 수요일에 수업 있어요. 무슨 수업? 세미나 어느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응?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셔. 응?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거기 가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쪽. 응? 응. 자 그리고 10월 7일 날 피스파이스 랩 여러분들 1학기 때 피스파이스 다 해봤죠, 그죠? 근데 이제 전자회로 2를 하려면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에게 교육을 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나중에 프로젝트를 3번 하는데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과 동이고 테너티브 코스 아웃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 수 있고 자 그레이딩 팔리시도 일단 지난 학기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출석 점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호목이 3번 있고 호목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출제했던 그 테스트를 여러분들 호목으로 사인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실망한 게 이런 호목이나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별로 심각하게 혹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똑같은 거를 이 프로젝트를 2학년 정상적인 과에서는 뭐 90명 되는 학생한테 하면 적어도 60명, 70명 학생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숙제를 제출하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학생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난 여기까지다. 그죠? 금년에도 2학기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또 실망시키면 나도 여러분들에게 그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홈워크나 이 프로젝트 같은 건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 있는 지식으로 풀어보라 그런 뜻이 아니고 당연히 그 자리에서 풀면 뭐 안 되죠. 그걸 노력을 해서 뭔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공부를 하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있는 지식을 측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실망시킨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홈워크나 프로젝트를 하는 그 애티튜드가 다른 학생보다 훨씬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런 식으로 그런 태도를 갖게 됐는지 그건 내 잘 모르겠지만, 그죠? 그걸 나는 10가지밖에 못 푼다. 그래서 그거 제출하고 절대로 바람직한 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스스로 해야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공부가 되고 나중에 시험 칠 때 도움이 되고 어떤 꼭 필요한 스텝에서 필요한 과정으로서 여러분에게 이런 걸 어사인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자, 그래서 홈워크와 프로젝트에 대한 그 점수가 배정되어 있고, 자, 마지막 핸드아웃 봅니다. 자, 이거 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보여준 그 프로블럼 솔루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지난 학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몰아서 한꺼번에 할 생각 말고 공부를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해주기 바랍니다. 최소한 이 수업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거기에 투자하는 에너지, 시간이 여기 서 있는 교수보다는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대부분 학생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눈에 띕니다. 호목을 대충 훑어봐도 이 학생들이 이 호목을 어떤 애티튜드 가지고 취급했는가, 솔루션을 작성했는가 라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 호목 그리고 프로젝트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됐나? 자, 마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다음 시간부터는 정상적으로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마칩니다.